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하락했고요. S&P 500이 0.38% 하락, 나스닥이 0.47% 상승, 혼조세 마감. 전문가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우려감 때문에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뭐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민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즉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가 뭐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김만배가 어쨌다라고 하더라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고 어쩌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이 기레기들이 무슨 증거가 있는 사실인 양 문서로 만들고 보도하는 것처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신용 등급 평가를 하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뭐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우려가 더 커졌고 뭐 이런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냥 지금 뉴욕 증시는요 뭐예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분리되는, 무슨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 어닝 시즌 눈높이를 이미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예상치보다, 즉 눈높이보다만 잘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면서 잘 어닝 시즌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3월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3.2% 증가, 3월달 상품 수지 적자 전월 대비 8.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을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3월 달에 들었죠? 3월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시작된 어떤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이렇게 2008년도 무슨 금융위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쭉 만들어 놓더니 투자자들이 아이고 무서워, 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내가 못 뛰어들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가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죠. 그러나 이미 뉴욕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 증시도 아마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취약하고 외국인 매매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허접합니다. 뭐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하한가 연속 찍고 뭐 그 CS 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제가 어디도 말씀드렸는데 뭐 가수 임창정이 20억을 넘게 투자했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즉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과는 약간 분리된 듯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이 지금 열심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그 이번에 그 하한가 가구 임창정 씨가 뭐 20억인가 30억인가 투자했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해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전문가들은 투자 금액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미쓰리는 투자 금액을
적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돈을 때려 넣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으면, 능력이 되면 100억을 때려 넣든 아니면 정말 달러빚을 때려 넣던 해서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부동산 얘기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거를 막 돌려보다가 그 쇼호스트들이 막 혹하는 것들 있잖아요. 혹하게끔 하는 것들. 그런 물건들을 계속 넉넉히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막 후기도 보고 너무 사고 싶어. 근데 그 단가가 홈쇼핑에서 파는 게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뭐 최소 6,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후기를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한번 사고 싶다. 그래서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수단을 만들어 놓고 일단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무통장 입금을 하면요. 그 입금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 혹은 3일을 줍니다. 그럼 그 이틀, 3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해요. 내가 처음에 그 홈쇼핑을 보면서 쇼호스트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일단 물량을 잡아놨는데 이걸 진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거 살까? 안 좋은 거 아닐까? 괜히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입금 마감까지 합니다. 그 몇만 원짜리 제품 하나 가지고. 그게 여러분 돈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가볍게 얘기하기 위해서 홈쇼핑 물건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십니까? 그죠? 덜썩덜썩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 집 구경할게요. 이거 좋아요. 무조건 계약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주식은요. 너무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 썼는데 진짜 껌 사듯이 너무 쉽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쉽게 산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쉽게 사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느냐. 특히 지금 만약에 뭐 유동성 장세여서 뭐 주식만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장세면 또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장세도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여서 주식시장이 좋다고 여러분 뭐 코스피가 3,100, 3,200, 3,300 이렇게 간다고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소가 뒷걸음질해서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쓰지 않는 이상은 큰 돈을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봐왔지만 너무 주식을 쉽게 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이번에 문제된 어떤 작전 세력들 보면 뭐라고 하죠? 조정을 해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하죠.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작전 세력은 그렇게 큰 금액으로 작전하는 세력은요. 아주 정확하게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지난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해설도 뭐 33,000주, 8만 주, 3,300원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걔네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한테 맡기잖아요. 자, 작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스탠바이 하세요 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뭔가 탁탁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딴 일 하다가 그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8만 주만 예를 들면 사야 되는데 사람들 욕심이 어차피 돈이 될 거라면 8만 주 이외에 더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있지
이게 지금 돈 벌려고 이 종목 샀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사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전이 망가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경우를 한번 겪어봤었어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자꾸 크게 움직일 때는 공인인증서 이런 걸 차명 같은 걸 받아서 거기다가 직접 매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뭐 누군가가 지금 주식 다 팔라고.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그 주식을 뭐 팔고, 아니, 그 사람은 본인은 주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시사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주식을 하지 않는데 윤석열 때문에 2,000포인트 깨질 수 있으니까 다 주식을 팔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든 뭐 하든 뭐 지금 다 팔고 나가라, 막 지금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일단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증권 전문가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였던 적도 있었고, 증권회사 근무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경제 방송에서 미쓰리, 그러니까 그때 주식소녀 제발 우리랑 계약해가지고 전문가 활동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때려치고 안 한다고 거부하고 나는 경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방송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름 날리고 그래가지고 증권사 출신의 국민 MC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10년 동안 뻘짓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증권 전문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냐? 지금은 그냥 방송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인정하고 새날에만 일주일에 2번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들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싹 비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없는 한 큰 돈을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해진 것만 매매를 해야지. 이거 올라갈 거 확실하니까 내가 더 사야지.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타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크게 물렸는데 물타기 잘해서 단가 낮추고 그 종목이 결국 올라가서 뭐 충분히 더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타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그 종목이 물타기한 순간 확실하게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쯤 되면은 이제 사면 올라가겠지. 근데 문제는 더 빠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00은 깨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증권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 종목의 어떤 매도 가격을 얘기해주면 이 종목이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너무 좀 노골적이긴 한데, 제가 되게 또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쓰리, 좀 좋은 종목 좀 하나 줘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거는. 예. 미쓰리라고 하지 않고는 제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요즘에 종목 장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종목 좀 줘봐, 이럽니다. 왜 종목을 왜 줘요, 내가? 뭘 줍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몰랐을 때, 그냥 종목 나오면 이거 사보세요. 막 저도 이제 그런 사기꾼 비스무리한 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멋모르고 까부는 거죠. 이 종목 괜찮아 보여요.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괜히 쓸데없이, 권유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 세상을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뭐, 올라갈 만한 종목 하나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 이름이 돈다방 미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생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한번 심하게 디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좀 달리 보이거든요. 돈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내 돈만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남의 돈도 무섭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돈 자체가 이건 쉽게 뭔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저는 주식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무조건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제가 책임지고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하기로 한 금액 1,000만 원 지켜주십시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증권 전문가들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면 밑에 댓글 달리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수익 내서 고맙습니다. 뭐 20% 먹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거의 알바 아닐까요? 알바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알바가 아니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요. 진짜 푼수예요. 푼수. 모질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는 나만 갖고 싶잖아요. 그죠? 돈도 벌면 나만 조용히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뭐 수익이 났어요.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매매를 이렇게 해서 돈을 수익을 내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돈 벌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거기다 대고 뭐 전문가님 그거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알바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이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을 그러니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가 조용히 혼자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야, 증권 전문가 해. 야, 미쳤냐?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벌면 되는 거지. 왜 스트레스를 받냐? 근데 저는 사실 그땐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깊은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벤트 하지만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수익 났어요. 미쓰리님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좀 돈을 좀 아시는구나. 저는 댓글 달라고 수익 났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셔도 되는데 미쓰리님 뭐 수익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는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호객행위예요. 호객행위.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머릿속에 꽉 찼던 거를 싹 비우시고 새롭게 뭔가를 넣으셔야 된다고요. 뭔가 저 전문가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20% 30% 수익을 내줬구나. 그런 댓글 같은 거 보셨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 증권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를 떠는 동안 코스피 낙폭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뭐 크게 움직일 건 없고요. 사실 제가 어제 좀 몸이 피곤해서 좀 뒤치락거리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 이따가 새날 방송도 있어서 오늘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방송을 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멘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올리면서 수다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고요. 크게 제가 미쓰리가 의견 달라진 거 없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내일 4월 28일 또 돈다방 미쓰리는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잘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